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번째 시간으로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던 한이의 가정이 금광업에 눈이 먼 친척 때문에 하루아침에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이는 만주에 사는 이모 댁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홀라비에게 시집을 가지만 다시 과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삶을 감당하지 못한 한이는 정신줄을 놓은 듯도 합니다. 2장에서는 한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지금 경성으로 떠나봅니다. 2장 진수무향. 어머, 이게 누구니? 한이 아니니? 우연히 길에서 만난 수정 언니는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수정 언니는 둘째 언니의 소학교 동창으로 나보다 2살 위였다. 관철동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언니랑 숙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각별하게 지냈었다. 언니는 다옥동에 위치한 자신의 커다란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정원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집 안에는 고급 가구들이 반짝거렸다. 언니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다과를 내오라고 시켰다. 언니, 기생이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한이 너희 집안 얘기 들었어. 언니는 한숨을 휴 하고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힘들지? 어른들 말씀이 사는 것이 한 곱이 한 곱이 넘는 것이라 하더라. 나는 위로의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았다. 친척들이나 사람들의 동정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언니, 기생이 되었다는 소문 들었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극진히 모신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효녀 심청이 났다고.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뭘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래도 언니 장해. 나는 요즘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해. 명자 언니는 무슨 공장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집으로 보낸다는데 나도 공장을 갈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그러니. 사실 공부보다 더 급한 것은 하루하루의 끼니 해결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다. 밤새 하던 바느질도 이제는 힘겨워했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기생이 될 수 있을까? 언니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다시 말문을 열었다. 너만한 자질이면 충분해. 기생이라고 몸을 파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 악기와 춤과 가곡을 배우면 얘기가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소 너의 소망인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너희 집도 바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언니는 우리 집안의 참담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내게 적극적으로 곤번에 입문하기를 권했다.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니? 어머니의 교화 사상은 남녀 성에서만큼은 예외였다. 도리어 딸들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몸가짐을 누차 강조했다. 내가 기생이 되겠다고 하면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은 반대를 하겠지만 돈을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길로 언니를 따라 나섰다. 언니는 권본으로 걸어가면서 내게 조선 권본에 관한 취지를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조선 권본은 고전 궁중아학과 가무일체를 가르치는 정학 전습소야. 일종의 예술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가정 형편상 진학을 못하는 우리 또래의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야. 일부러 딸 입학시키러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도 있어. 나는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만족이었다. 권본에 가면 제일 먼저 금화 하교일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될 거야.
그분이 조선 권번 설립자이셔. 선생님은 조선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음악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계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셨고 우리 궁중음악이 겨우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언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만 하면 아주 훌륭해. 선생님도 널 보면 무척 귀여워하실 거야. 전습은 3년 과정이야. 끝나면 졸업 증명서를 받고 그때부터 정식 얘기가 되는 거야. 수정 언니는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선 권본의 취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 큰 집에 다다랐다. 권본은 언니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아치형 무늬 장식이 대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크고 높다란 나무 대문 위에 조선 권본이란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귀로에서 나는 순간 주춤했다. 이 대문을 들어서면 나는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내 손을 잡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학교 운동장만한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마당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그 아래에 흰 무명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견습생들이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수정 언니를 보자 모두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언니는 이곳에서 꽤나 높은 선배 같았다. 금화 선생은 머리는 백발에다 흰 수염이 목 아래까지 닿아 있었다. 게다가 화사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기품이 너무나 엄숙하여 마치 신선 같아 보였다. 나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다. 선생님은 내 절을 받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한 말씀 하셨다. 잘 왔느니라. 여기서 수정 선배를 본받아 조선의 예술을 잘 익혀두거라. 수정 언니는 4년제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에 권본에 들어와 견습을 받았다. 지금은 금화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이미 가곡 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께 백화점에 취직이 되어 기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몇 가지 짐을 싸서 권본으로 들어갔다. 저 아랫방이 네 방이다. 고단할 터이니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고 내일 선생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나는 행수 어른이 준 옷 보따리를 들고 어두컴컴한 아랫방 문을 열었다. 문지방이 높았다. 문지방을 넘으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니야, 지금은 무엇이라도 해야 해. 순간적인 갈등이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동안의 일들도 잘 겪어왔는데 어떤 일이든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 언니는 예술가라고 하지만 기생은 기생이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저 문지방을 넘으면 내 인생은 새 장에 갇힌 새의 신세가 될 것만 같았다. 나는 문을 닫고 신발을 신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옷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는 16의 처녀. 아니, 벌써 과부가 되어버린 가련한 내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다. 3월 밤 하늘에는 초송달이 차가운 실눈을 뜨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고 등이 오싹해졌다.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행수 어른이 마루에 서 있었다. 검은 형체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꼭 저승사자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마침 수정 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는 활짝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아직 안 들어가고 왜 이러고 있니? 언니는 내 옷보따리를 받아들고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한이야,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길로 접어든 거야. 힘들겠지만
가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니 최선을 다해 가보자. 언니 고마워. 그런 말은 하지 마. 너희 부모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는데. 가난한 우리 집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하던 맛있고 정갈한 음식을 너희 집에서 많이도 먹어보았지.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반기시며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꼭 밥을 먹여서 보내곤 하셨지. 드디어 아침이 찾아왔다. 밤새 온 집안을 덮었던 안개가 따스한 3월의 햇살에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새소리가 맑고 청량하게 들려왔다. 언니는 내 머리를 찬빗으로 곱게 빗어 한 갈래로 따 그 따은 머리를 2번 비틀어 말아 올려 낭자를 만든 다음 옥비녀로 고정시켰다. 나는 어제 저녁에 행수 어른이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남색 긴 스란 치마와 3회장 저고리에 흰 버선이었다. 치마는 내가 입는 치마보다 2치나 더 길어서 그도 올려 오른손으로 여며 입고 허리띠를 메어 입어야 했다. 드디어 기생복색을 입고야 마는 신세가 되었다. 자, 이제 됐다. 우리 한이 참 곱네. 언니는 내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넌 오늘부터 경성에서 최고의 예술인이 될 수업을 받을 거야. 여기서 받는 수업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말고 너의 것으로 만들도록 해. 그러면 더 밝은 너의 길을 만나게 될 거야. 언니의 기운찬 말에 나도 힘을 받아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암담했던 지난 시간이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사라지고 햇살이 비춰오는 것 같았다. 선생님께 아침 문안을 드렸다. 어제는 무섭기만 했던 행수 어른이 아침에 보니 약간의 엄한 모습은 있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진향이다. 진수무향. 즉,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은 일체 잡스러운 내음을 풍기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니라. 나는 거마 선생이 지어준 이름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엎조려 보았다. 진향, 진수무향, 진향.